안녕하십니까, 골런입니다. 자, 오늘은 그립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의 그립에 대한 많은 생각이 조금 더 바뀌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효율성 있는 그립을 선택하고 그 그립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잡아야 효율성이 큰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립 잡는 법, 그립 선택법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골프 인생이 또 크게 변화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효율적인 스윙과 효율적인 골프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 골런디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립에 대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립에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자,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위에 보면 수치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58, 60, 6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그립들을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영상 한 10시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58 사이즈, 60 사이즈, 62 사이즈 어떤 게 가장 얇은 걸까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58이 가장 작은 게 아니에요. 6기가 가장 얇은 겁니다. 왜 6기가 얇은 거냐면 여러분들 이 내경, 그립 내경을 보시면 그립은 고무예요. 자, 고무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죠. 그래서 이 60 사이즈의 그립을 버트,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 샤프트 손잡이 부분에 끼게 되면요, 고무가 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경이 좁으니까 딱 넣게 되면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고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58 사이즈의 그립을 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구멍이 좁으니까. 그래서 좁은 구멍일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요. 넓은 구멍일수록 좀 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림 얘기니까 오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저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58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립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 갖고서 그립을 끼면 그게 약간 조금 스탠다드에서 조금 더 두꺼운 그립이 될 수 있고요. 62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딱 꼈을 때 이 늘어나는 양이 좀 적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2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내경 안에, 그립 내경 안에 고무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가볍죠. 58 같은 경우에는 고무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와 약간의 그런 미드 사이즈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미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를 60으로 해놓고 겉에다가 고무를 크게 늘려놓은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래서 그립을 만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재질의 고무를 쓰게 되는데, 고무가 이제 일반 고무가 있고요, 합성 고무가 있고, 엘라스토모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엘라스토모도 마찬가지고 고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무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고무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말캉한 그런 고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엘라스토모도 조금 딱딱한 엘라스토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말캉말캉한 엘라스토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들부들한 그립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딱딱한 그립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 고무 재질에 대한 그런 선택법은 여러분들의 손 상태를 보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손에 땀이 많다면 조금 딱딱한 그립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손에 땀이 없다면 조금 말랑한 그립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여러분들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MCC라는, 골프 프라이드 보면 MCC라는 그립이 있어요. 반실 그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실 그립은 그립을 반으로 잘랐을 때 이쪽에 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반실 그립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실 그립을 조금 더 사용하시는 경향이 크죠. 좀 딱딱하고. 근데 손에 땀이 좀 없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오믹이라든지 이렇게 좀 말캉말캉한
그런 그 재질의 그립을 선택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잡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재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더 딱딱한 그립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손에 땀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말캉되는 그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딱 그 중간 형태에 있는 분들은 골프 프라이드에 보면 투어벨벳 같은 거 있죠. 골프 프라이드의 투어벨벳은 손에 땀이 조금 적당히 나고 적당히 없어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립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립의 사이즈와 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의 사이즈가 몇일 때 어떤 사이즈의 그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손 사이즈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좀 손이 작은 분들 17, 18, 19, 20, 21호 정도 끼시는 분들을 우리가 손이 조금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당연히 언더사이즈 쓰셔야 됩니다. 여성용 그립이 따로 나오기는 하나 사실 그런 것은 거의 뭐 중량에만 영향이 있지 사실은 뭐 외경이나 이런 거에는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얇은 그립이 뭐 물론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얇은 그립이 또 두세 가지의 그런 고무질로 나뉘어져서 손에 땀 없는 사람, 땀 있는 사람 이렇게 또 나누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7, 18, 19, 20, 21 정도 그런 손 사이즈를 장갑 손 사이즈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언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 23 정도 되는 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언더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 스탠다드 6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4, 25호, 26호 정도의 사람들이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립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재질을 선택하고 뭐 사이즈를 선택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피터들도 국내에 얼마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클럽의 밸런스를 위해서 무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무게를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면 자기 손 사이즈에 맞는다고 무게를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그립을 잘못 쥐게 됩니다. 그립을 잘못 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왜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 지금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립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손가락이 이 접히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잡고서 우리가 그립을 쥐라고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요 사이즈는요, 저희가 언더 사이즈, 골런디 언더 사이즈거든요. 골런디의 손은 25호입니다. 그래서 언더 사이즈를 쓰게 되면 그립이 살짝 어떻게 되겠어요? 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그립을 잡게 되면 여기에 눌리는 부분 보이나요? 여기에 눌리는 부분 이렇게 잡기 때문에 굉장히 작다고 저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 25호 사이즈도 언더 사이즈가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잡는 방식으로 잡아볼게요. 제가 잡는 방식으로 잡았더니 눌리는 부분이 생각보다 덜합니다. 닿는 부분도 중지와 약지가 아까는 좀 과하게 닿는 반면 지금은 약지만 살짝 닿아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한 가지 더 숨어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느냐? 이 샤프트를 제조하는 제조사마다 이 손잡이 부분, 버트죠. 이 버트의 외경이 전부 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이 버트경이 외경이 15mm인 회사도 있고요. 15.5mm인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16mm짜리 회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트의 외경에 따라서 그립이 5파를 꽂든 6위를 꽂든 이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무는 여기가 두꺼워지면 고무가 들어갈 때 조금 더 그 내경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언더 사이즈인데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립 교체하러 가셔서 혹은 샤프트 교체하고 나서 분명히 나는 같은 사이즈의 그립을 썼는데 왜 그립이 두껍게 느껴지지?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그게 바로 샤프트가 변경이 되면서 버트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혹은 작아져서 더 작게, 얇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립에서 정해주는 58 사이즈, 60 사이즈, 62 사이즈 이런 사이즈들은 이 샤프트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제 이야기만 듣고서도 굉장히 머리에 지진이 오지 않을까, 곤런디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라도 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립도 생산하고 만들고 막 연구하고 하면서 이 나왔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립을 잘 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립 제품에 대한 이야기, 질과 외경, 내경 이런 거에 대해서,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선택하고 나면 어떻게 그립을 쥐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립 쥐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립 쥐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 앞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반대로 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립 쥐는 법, 그립을 잡는 법에 따라서 그립의 사이즈가 또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뭐 유튜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교수가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교수가들 100명 있으면 99명은 아마 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이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냐? 이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바꿔놨을 때 여러분들은 볼을 컨택하기가, 그리고 어색함을 느끼기가 굉장히 심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립은 쉽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립을 지금까지 잡아왔던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따라했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하시면,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스윙이 좋아질 수 있는 반면, 그냥 한 5년, 10년 되신 분들은 본인만의 그립 잡던 스타일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클럽이 헤드가 이렇게 플랫하다면 공이 오른쪽 가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쥐고 스트롱을 쥐어야만 공이 반드시 갔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립을 지금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그립을 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공은 무조건 우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점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요, 눈탱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더 나빠지는 결과를 저는 도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한 번쯤은 따라해 볼 수 있겠지만,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원리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립을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살살 쳐도 멀리 가는 그런 스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따라 하실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잘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을 납득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손에 대한 구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곤런디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이 손바닥의 길이와 손가락의 길이가 거의 같은 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손바닥이 짧고 손가락이 길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짧고 손바닥이 길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따라해 보십시오. 이 약지 손가락을 갖고 테스트 해볼게요. 약지 손가락에 여기 주름이 있죠. 여기 주름. 이 주름이 접히게끔 한번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접히죠. 이 두 번째 손가락도 함께 접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함께 접힐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손가락과 손바닥이 맞닿는 이 부분을 접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접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접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직접 보세요. 과연 그 부분이 접혔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죠? 이 부분이 접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손바닥에 손금을 보면 그 선인데, 이 부분이 접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그립을 놓고 쥐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쥐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쥐었을 때 이렇게 접혀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손가락으로 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바닥이 함께 말려버려요.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 함께 말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손바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그립을 손바닥으로 잡아야 하는 게 확실한 거고요. 손가락이 짧은 분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쥐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많이 헷갈릴 거예요. 손가락이 짧고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여기에 잡고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일반 교습가라면.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이 접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접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립이 크게 느껴진다. 그때 그립 사이즈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얇은 걸로. 그때 버트 사이즈를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얇은 걸로. 손가락이 짧다면요. 그리고 손이 작다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길어서 여기에 닿는다. 손 사이즈는 근데 23호 장갑을 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스탠다드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립의 사이즈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야, 골런디 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일자로 잡으라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손바닥을 놓고 이렇게 잡으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해갖고 받침점에 놓으라고 하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해하고요. 납득합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왜 그렇게 잡아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모든 클럽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헤드가 달려있고 샤프트가 있고 그립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잡았다고 가정하고요. 그립을 이렇게 편안하게 롱썸으로 잡았다고 칠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 롱썸, 이렇게 되게 되면 미드썸, 이렇게 하면 숏썸이라고 해요. 근데 숏썸과 미드썸은 저는 극도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공 치시다가 이 부분이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숏썸과 미드썸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백스윙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그립이 있으면 이렇게 밀리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숏썸과 미드썸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그런 그립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상을 야기할 수 있고요. 백스윙 탑에서 커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립을 그러면은 이렇게 잡으면 과연 될까?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살포시 포개주는 거예요. 살포시 포개주고 땅에다가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땅에다 내려놨어요. 편안하게 땅에다 내려놓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손바닥을 펴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받침점에 정확하게 받쳐지고 손은 사선으로 변했죠?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헤드가 무거워서 그래요. 헤드가 땅에 떨어지면서 내 그립을 잡았던 걸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변화를 시키다가 변화가 끝나는 지점이 어딜까? 맞습니다. 이 받침점에 받쳐졌을 때 변화의 끝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립을 편안하게 잡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땅에다 놨어요. 자, 땅에다 놨어요. 제가 그립 잡는 법대로 딱 땅에다 놨어요. 자, 그리고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본인만의 루틴을 갖겠죠. 자, 이 상태로 제가 그립을 풀어볼게요. 보세요. 사선으로 기운 것을 볼 수 있죠. 받침점의 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립을 쥐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립을 쥐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정면에 거울을 보시고 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손바닥의 부분이 많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트롱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손목 형태와 손의 형태는 무조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스트롱 그립이 되는 거예요. 자, 손목의 의학 용어로 보면 이 손목을 딱 놓고서요. 손목을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익스텐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언어 디비에이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레디얼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이 땅을 보고 있는 것은 프로네이션이고요.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것은 수피네이션입니다. 자, 우리가 골프를 할 때요. 써야 되는 손목의 형태는 바로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손가락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덮어서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된다면 이미 레디얼 디비에이션과 익스텐션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손목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는, 이렇게 꺾여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꺾여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또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놓게 되면 손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게 돼요. 자, 일자로 펴져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일자로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프로네이션에서 갔다가 그대로 수피네이션이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립을 이렇게 집어야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하고 한 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이 손바닥이 몇몇 가지의 동작으로 인해서, 그냥 한 가지 동작으로 인해서 손바닥이 땅으로 향하게 해드려 볼게요.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끔 하십시오. 자,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저 따라 하십시오. 안으로 한번 오시고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다시 요렇게, 다시 요렇게. 보시면 손바닥이 바로 손등으로 바뀌어 버렸죠. 여러분들 손목을 쓴다 하지만 손목을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손목은 따로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을 땅으로 해놓고서 한번 손목을 써서 뒤집어 보세요. 안 되죠. 팔뚝을 써야 뒤집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손목을 써서는 절대로 뒤집을 수 없어요. 팔뚝을 써야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익스텐션과 레디얼 디비에이션을 쓴 상태에서 손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잡고서 백스윙 했다가 커핑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손목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라고 해요? 스쿠핑이라고 하죠. 캐스팅도 유발할 수 있고 스쿠핑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손목을 그렇게 쓰게 되면. 자, 근데 제가 잡으라는 대로 그립을 잘 쥐어놓고 프로네이션에서 다운스윙 할 때 수피네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팔로우 스루. 그러니까 쭉 뻗는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골퍼들은 누구나 멋있는 자세로 공을 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친다고 멋없는 스윙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을 자꾸, 일반 골퍼분들은 프로들한테 이 표준을 자꾸 스윙의 표준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이렇게 치셔도 굳이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공만 잘 가면 되잖아요. 그냥 스코어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치는 이런 자세들 있잖아요. 이런 자세들이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을 아주 효율적으로 치기 위해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해서 피니시 딱 잡잖아요. 이 피니시를 잡는 이유는요, 우리가 피니시를 이쁘게 팍 이렇게 잡고 있으려고 잡히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되면 막 목도 맞고 부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상 안 입게 하는 몸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 즉 방어 동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이쁘게 치겠다고 모양을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친다, 이것은 공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 길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조금 저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립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립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딱 쥐었을 때 그립 이 약지가, 이 엄지의 이 부분을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이 부분을 과하게 누르면 그건 그립이 작은 거고, 제가 잡으라는 대로 했을 때, 제가 쥐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 과하게 눌린다면 그것은 작은 것이고, 조금 뜬다 그러면 조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본인의 그런 손의 땀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상태로 그립의 크기와 재질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립을 올바르게 쥔다는 전제 하에 그립이 선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클럽들을 리뷰를 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그립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그립은 어떻다, 저 그립은 어떻다라고 딱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로봇이라서 뭐 손의 크기를 막 자유자재로 줄일 수 있고 키도 막 그렇고 막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뷰가 다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체와 고유의 그런 신체 형태가 있으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식의 레슨을, 영상을 못 올리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백스윙에도 다운스윙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른팔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께 이게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딱 드렸을 때 여러분들 잘 안 되시죠. 유튜브 보고 잘 안 그러니까 따라할 수가 없게 되죠. 어렵죠.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것이 시작 처음이 뭘까? 그렇죠. 골프채 그립을 쥐는 것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여러분들 스윙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고 있었다면 그 스윙은 망가질 스윙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잘못하고 있던 스윙이라고 저는 확신드릴 수 있어요. 콜론디가 영상에다가 레슨을 많이 올리지 않고 레슨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뭐 가르쳐 드리기 싫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클럽, 그립의 상태, 무게 등등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했어도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보고 뭐 레슨을 받아서 그 프로한테 뭘 해도 사실은 가장 걸러야 할 타선은 프로가 내 클럽이 뭔지도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프로가 내 손 상태라든지 내 신체 상태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는 걸러야 되는 프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보는데 그것을 정답이라고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립의 이런 중립성, 여러분들께 이해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립의 형태를 만약에 쥐시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스트롱을 잡고 있었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손목이 되어 있을 거고,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스피네이션을 하면 헤드가 너무 과하게 덮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하게 덮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하게 덮이니까 스피네이션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리고서 치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립을 정상적으로 이 재물선에 잡고서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하고 이렇게 하면 헤드가 열리죠. 그럼 공이 우측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편안하게 이 손목 동작, 프로네이션, 갈 때 프로네이션, 올 때 스피네이션 요것만 해서 오게 되면 공이 잘 맞아 나갈 건데, 지금까지 스트롱을 쥐고 있었던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그립을 쥐게 되면 무조건 공 뜨고 거리 안 나가고 우측으로 날아갈 거예요.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스윙 할 때 프로네이션에서 가는 게 손목, 팔뚝이 훨씬 편할 거고요. 다운스윙 할 때 수피네이션에서 가는 게 손목이 훨씬 더 편하고 팔이 편할 겁니다. 자, 이 편한 상태를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게 편한지 모르고서 지금까지 스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프로네이션과 스피네이션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게 스윙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고, 그 스윙으로 지금까지 공을 치고 계신 거고, 앞으로 거리는 계속해서 줄을 것이며 방향은 계속해서 어긋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고 채가 원하는 대로만 스윙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피팅이라는 뜻 자체는요, 골프 피팅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을 3끼를 먹고 저녁에 야식 조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운동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몸매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죠. 내가 먹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그런 생활하는 그 패턴에 맞춰서 내 어깨 길이, 어깨의 그런 넓이와 팔의 길이에 맞춰서 옷을 피팅하는 거죠. 자, 옷을 피팅하면 내가 편한 대로 옷을 입어도 그 옷은 나한테 딱 맞게 돼요. 그게 피팅이에요. 골프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손목을 프로네이션 편안하게 해서 스피네이션을 편안하게 했는데도 공이 맞아 나가요. 그것이 피팅인 거예요. 내 몸 편한 상태로 했을 때 공이 맞아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피팅이란 얘기예요. 피팅을 받으라고 여러분들께 종용하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피팅을 받든 안 받든 저는 이 영상을 저희 그 소중한 독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이 영상을 저희 독자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불특정 다수가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좀 약간 곡해되어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꼬시거나 피팅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통해서 조금 더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상 쳐야 되는 골프가
항상 늘 변화하면서 즐겁게 골프를 즐기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거듭나길 바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골프는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서 그것을 필드에서 적용을 시키고 그것을 얻어내는 기쁨을 갖는 그런 스포츠죠. 그리고 점점 성장해 가면서 내가 좀 성장했다, 자세도 좋아졌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발전을 느껴가면서 같이 스코어는 같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많이 하고 내가 편안하게 치다 보면 스코어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핸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핸디에 맞게끔 골프장도 뭐 컨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을 계속해서 즐기고 비슷한 동반자들끼리 즐겁게 치는 것이 바로 골프라는 운동인데, 너무 스코어에 목매어 있고 공이 우측으로 가는데 우측으로 가는 이유가 페이스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또 스트롱으로 잡고서 또 그렇게 스윙을 하고 하시다 보면 골프채가 원하는 메커니즘을 전부 다 어기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거죠. 저는 골프 스윙에는 나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클럽과 함께 내가 편안하게 쳤을 때 편안하게 날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거리는 줄지 않고요. 방향도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거리도 크게 줄지 않아요. 왜 거리가 크게 줄지 않느냐? 바로 골프채는 여러분들이 골프 공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이 도구에 가장 먼저 맞닿는 부분은 그립입니다. 그래서 그립을 잘못 잡으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니까. 변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 이거. 기다린다 나는. 개인차 다이트, 개인의 개성 다 달라. 강제 하나도 없어. 강제가 없어. 이거는 자율이야, 자율.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이거야.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게.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게.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이게.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여러분들 이 그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렸는데, 그립에 대한 것은 이 영상이 그냥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셨던 그런 그립에 대한 생각들, 그립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 궁금했던 거 전부 다 해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댓글이 그렇게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영상 끄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른손은 어떻게 잡나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잡지 마십시오. 그냥 얹어만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골프에 있어서 오른팔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 그냥 클럽의 무게를 증가시켜 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른팔로 자꾸 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분명히 골프 스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절대로 오른팔로 치려고 한다거나 오른팔로 힘을 준다거나 하셔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이 오른팔에 대한 그런 쓰임이라든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왼팔로만 좀 스윙을 하시는 거 저는 가급적 권장합니다. 저희한테 피팅 받으러 오시기 전에 이 영상을 필수로 보고 오셔서 그립도 잘 쥐고 계신 상태로 피팅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한 번만 보시지 말고 여러 번 보셔서 여러분들 그립 잡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그것이 익숙해진 상태로 골런디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골프 인생을 180도, 359도 변화시켜 드릴 자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마로 좀 길도 미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좀 사고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집 이렇게 좀 지대가 낮으면 안전사고 같은 거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몸이 안 아파야, 자기의 몸이 안 아파야 골프도 되는 거고요. 내 몸이 안 아파야 뭐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골프를 통해서 다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쥐고 있던 그립 때문에 당신의 몸이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골런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런디였습니다. 중석.